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번 주도 끝났고 5월도 마지막 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요즘 시장은 시장 원리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서 참 비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장 후반에는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럴 때 성장주를 사야 할지 가치주를 사야 할지 아니면 여름 테마주를 살지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 관련주를 살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현금 보유 전략이 나을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나오셨네요.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콩 특별지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또 다른 강경책 대응이 나올지 불안해하면서 관망하는 모양이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미중 갈등 움직임 때문에 오늘 방산주 오늘도 들썩였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에너지가 꺾이면서 탄력 둔화됐죠. 빅텍은 5.91% 강세로 마감, 스펙코는 1.91%로 음봉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 있었던 메디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대웅제약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비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균주 도용 논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장 후반에 다른 뉴스마저 튀어나왔죠. 남영비비안과 204억 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뉴스와 함께 오늘 종가 3.24%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21%까지 튀어오르면서 급등을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섹터로 분류가 되는 남성은 오늘 최근 아마존과 협업한 차량용 기기 개발 소식이 부각되면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11.29% 상승으로 나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남성에 대해서 추가 분석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JW 중해제약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속보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소식이 있었는데요. JW 중해제약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 독점 판권을 사들인 바가 있는데요. 이 악템라와 렘데시비르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양약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엄청난 관심 종목인데요.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는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급등세 시현하면서 거래 마쳤지만 오늘 음봉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12.15%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부터 알아볼게요. 오창호 전문가, 이 자율주행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남성인데요. 오늘은 또 이 모두 어제 하락한 걸 다 만회하고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자율주행 섹터가 좋은 상황인데 남성도 자율주행 모멘텀이 어떻게 자세하게 있던 거예요? 네, 일단 남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아마존의 AI 비서인 알렉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 자율주행 자동차용인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작년에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제 남성이란 이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 이제 자율주행 기업인 이제 죽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오늘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 이제 상승폭이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이렇게 큰 편이 아니었었는데요. 바로 이 오늘에 나왔던 사실 기사 같은 경우는 그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역시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2번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로나19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번씩 고점을 찍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맞고 내려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를 뚫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의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좀 강한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이 2,500만 주나 실렸는데도 이제 상승을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당분간은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승할 때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크게 막 회복되었다라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는 약간은 좀 고점일 가능성 있겠지만 좀 길게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이 종목 아마 2,600원에서 2,700원 사이 아니면 좀 높게 보신다고 하면 2,750원 정도까지 해서는 분명히 분할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번 눌림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 섹터가 상승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한 종목입니다. 네, 남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양약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병진 전문가, 어제는 상한가였고요. 오늘도 사실 급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대 심리가 약간은 과도하게 부합한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팩트 관련한 이슈로 기존에 이제 코로나 대조금보다 70%가 감소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3월 중하순에 2만 원대에서 4만 원 부근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처음으로 국산 신약 중에서 처음으로 해외 임상을 진행한다.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 판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일양약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26%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약간의 하락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의할 시점이고 기존에 1차적으로 슈팩트 관련한 이슈, 코로나 관련한 이슈가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렸고 지금 3만 원 중반대에서 추가적으로 6만 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러시아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러시아 임상이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유럽 쪽으로, 유럽 국가 쪽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임상 기간이라는 게 한두 달 정도 빠르면 한두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매집 구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안 되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5만 3천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추세가 이탈하면서 급락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11,000원 부근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41,000원을 만약에 이탈할 경우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1,000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양약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알려주시긴 했는데 목표가를 53,000원까지 봐주셨잖아요.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세력들 입장에서도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단의 물량들을 지금 털어내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임상을 진행한다. 그에 따라서 초반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 V자 반등은 한번 이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내일 다음 주 초보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화요일부터 조금씩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소량만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52,000원에서 53,000원 부근 오면은 수익절 해주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양약품까지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시장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내 종목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다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문자 번호 1668-4917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PC요. DPC요. BTS 네. 관련주를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비중은요? 12,100원요. 12,100원의 비중은요? 한 20% 되거든요. 아, 비중은 20% 가까이 되시고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12,100원이면? 27일 날 뭐 마치고 나서 좀 까인가 하여튼 뭐 그쯤 돼서 했어요. 이 거래일 전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예, 그날은 양봉이 좀 길게 나왔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신 계기는 어떤 이유실까요? 계기는 네. 우리 아들이 이거 하면 처음에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네. 그리고 올라가는 데서 사는 거지요. 맞아요. DPC가 최근에 계속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장에 맞아요. 좀 관심을 받고 있던 종목인데 하필 매수하고 나니까 또 시장도 네. 계속 불안하고 이런 네.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DPC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 DPC 지금 하락 중인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아이고,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딱 DPC 아. 지난주 이 시간에 제 그 온라인 승부주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뭐 방송 출연만 아니었으면 아마 매도를 했을 텐데 이 종목이 어제하고 오늘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근데 DPC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은 이제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거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었죠. 네. 예, 바로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방탄소년단 그렇죠.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회사로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이 DPC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자회사가 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2% 정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3대 주주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저께 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에 오늘 초반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네. 이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는 계속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도. 아, 그랬어요? 예, 빅히트가 뭐 올해 연내 상장한다. 예, 맞아요. 저는 이거 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딱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맞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가 진짜 많이 높으신 게 약간 조금 흠이긴 해요. 지금 제가 높아요. 예. 네. 높고 뭐 그러니까 7천, 8천 원부터 받는데. 그러니까 이번만 봤을 때 높은 게 아니라 지금 요 DPC라는 종목의 여태까지 가장 최고가가 12,600원이고 이번에는 아마 매수하신 날의 고가는 12,550원이었던 걸로 기록을 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딱 그 부분에서 맞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두 번의 고점을 뚫지 못했으니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꽉 찬 장대 음봉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날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한 번쯤은 약간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약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네. 만약에 하루 만에 다시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데 어제도 좀 초반에는 오르다가 빠졌단 말이죠. 예. 그리고 오늘 역시 초반에도 막 예. 올랐다가 또 빠졌고 근데 막상 결과를 봤더니 개인만 사고 외인과 맞아요. 기관은 팔았고 그럼 이 네. 말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뉴스 본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빠지니까 또 사고 빠지니까 또 사고. 그렇죠. 네. 혹시 그래서 이 종목 대응 같은 경우는 혹시 추가 매수 여력이 조금 있으세요? 추가 매수 한다면은 네.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저 같은 경우는 10,000원만 종가 기준 안 깨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졌는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요 당시 이제 4월 28일 날 급등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봉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000원대를 어떻게 보면 지켜줬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아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하는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진짜 위험한 거는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철회했거나 아니면 뭐 취소됐거나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정말 조금 많이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세요, 이거는.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은 10,000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그럼 평균 단가가 11,000원 정도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평균 단가까지 한번 올라가면은 일단 비중 좀 덜어내세요.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여기 주식 해결사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는 조금 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에 잡으면은 그래서 수익이 나도 많이 안 나고 손실이 불안하고 기분도 안 좋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돈 잃고 기분 좋은 투자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높은 가격에 사가 찝찝해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예. 앞으로의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도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10,000원을 좀 지켜보시고 10,000원에서 좀 추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오면 반 팔고 그 다음에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은 조금은 살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작은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아마 새로운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DPC 아주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셨어요. 10,000원 잘 지켜보시고요.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안 하고 보면 그렇게 네, 기대감이 네. 있다고 하세요. 상승 기대감이. 예. 또 궁금한 점 고맙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한번 볼까요? 문자 한번 보니까요. 오늘 애청자님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수고 많으세요라는 응원 문자도 보이고요. 이 중에서는 P&E 솔루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9151님 문자 풀어드릴게요.
비중은 안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6,150원입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지금 이분은 사실 어제만 해도 그래도 뭐 손실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네.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매출 구조를 봤을 때 88% 이상 육박을 하면서 이 자체가 2차 전지 장비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지금은 대내화적인 여건이 맞춰주지 않으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그룹과 또 현대차 그룹이 협업 관계를 이루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나아가겠다, 밟아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기 관점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가시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점이 한 18,000원 부근으로 왔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상단의 매물대 지금 19,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 종목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실적보다는 그래도 올해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고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상단의 물량들, 이 물량들을 조금은 흡수하면서 조금 더 매집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나 미국의 테슬라나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또한 지금 수요 부분에서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 증가에 따라 또 2차전지 관련한 투자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 그걸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 주가를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7,5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2,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려올 경우에는 15,000원 부근이 아무래도 심리적 라인입니다. 중요 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주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E 솔루션 가격 전략 알려드렸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두 분 아주 자세하게 종목들 탐색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우리에게 수익률로 보답해 주실지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눈치 빠른 종목이라고 합니다. 눈치가 빠르다?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언택트일까요? 급등이 나온다는 걸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이고요. 테슬라와 태진아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 태진아 씨가 왜 갑자기 나오신 거죠? 테슬라는 또 무슨 연관일까요? 넌센스 맞춰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입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5글자 종목, 피했어 K. 아니, 이게 진정한 넌센스입니다. K를 왜 피하죠? 제가 조금 더 물어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오늘 힌트를 보니까요. 굉장히 넌센스고 좀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좀 캐내볼 텐데요. 4글자 종목인데 눈치 빠른 종목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종목이 눈치가 빠른가요? 종목 명이 눈치가 빠를 것처럼 네.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그래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눈치 빠르다라는 것은 이제 좀 센스 있다라는 아, 걸로 센스. 이제 그걸로 이제 답변을 대신 해드리겠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비대면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정부 정책과 좀 어떻게 맞물리면서 이 기업이 한번 조만간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들고 온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비대면이 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을 좀 알아볼게요. PSK.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좀 난감하기도 한데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최병진 전문가 뭘 피해요? K가 뭔가요? K는 이제 네.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코리아? 코리아의 네. 코리아,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P에서 K, 우리나라 기업이 네. 글로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제치고 글로벌 1위 PR 스트립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기업이면서도 핵심 장비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랑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두 군데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화웨이를 제재할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금 공장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들 발주나 공급 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럼 반도체 장비주라는 거죠? 네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네. 글로벌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있지 않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영업망을 갖추고 그에 따라 반도체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시대에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약간은 위축이 되었지만 4월 디램 가격만 보더라도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언택트 시대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다시금 성장세가 조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성장 전망인데요. 지금 2025년까지 보면은 지금 시장 규모보다 두세 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제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은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되셨어요? 네, 저는 녹십자 셀이고요. 녹십자 셀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4,107원, 네. 비중은 15%요. 44,107원에 비중은 15% 갖고 계시고요. 네. 조금 높게 사신 경향이 있으세요.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그 4월 7일 날 그쯤 네. 이후에 그 네.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길래 네. 조정 이후에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 매수를 했는데 근데 그 뒤로 계속 반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래량도 없고. 아, 네네. 혹시 그럼 주식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종목이 한번 급등이 빡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최병진 전문가가 또 차트 잘 보시거든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4월 7일 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약간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아니요, 4월 7일 급등 이후에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을 좀 보였잖아요. 네네네. 그때 봤거든요. 한 4월 9일, 10일 뭐 그쯤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이 종목이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거는 체크해 보셨나요, 혹시? 이게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이기도 하면서도 녹십자 그룹 자체가 약간은 혈장 관련주예요. 혈장 치료제 관련주.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이슈보다는 혈장 치료제 있죠. 혈장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이제 발생하는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같은 날에는 이제 질병본부에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기 위해서
지금 완치자의 혈액을 급하게 구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과거에 2~3달 내에 혈장 치료제를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길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혈장 치료제가 좀 빠르게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완치자 혈액만 있다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가 근데 나온다고 할 경우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게 지금 혈액을 지금 구하고 있는다는 것은 아직은 좀 미진하다는 걸 뜻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이 한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그럼 계속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박스권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7월 달에 혈장 관련한 이슈가 뜰 수도 있고 그리고 8월부터는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첨생법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도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2가지 재료로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량을 줄이면서 지금 4월 7일 날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계속 하락 추세를 나타냈고 지금 구간에서 4만 원 초중반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박스권을 유지를 하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2가지 이슈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매집 자금들이 내 그릇만큼 채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기보다는 대신에 근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걸 단기로 단타로. 매수를 했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이게 네, 중기로 봐야 되는 거였네요. 예, 그래서 6월 말 중하순이나 최대는 8월 달까지도 봐야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주가라는 게 이러한 재료가 나올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전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은 녹십자 셀이 약간은 바뀌었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약간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가격대 아래 자리가 지금 굉장히 두터운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근처인 44,000원까지는 회복을 시켜 놓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위에 있는 투기성 자본들을 다 빨아들이고 2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5만 원 이상까지도 보낼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1달에서 2달 정도는 한번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시청자님 그리고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더 궁금한 점 네. 있으실까요? 아, 계속 오늘 연락을 주셔서. 네. 공시가 떴더라고요. 아, 공시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에 또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가 그때 풀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상승 나오길 바랄게요. 네, 네. 전자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들어가서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면은요. 이번에는 상하 프론테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에 비중은 20%, 목표가랑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7306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7,600원입니다. 이분은 또 수익 중이신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하지만 어제 약간의 급락이 나와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창호 전문가, 이분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목표가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상하 프로탱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특징주로도 나온 종목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장비 매출이 이제 3분기 이후 특히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새로운 형식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 내역을 봤을 때 여태까지 아직 2만 원이 이제 작년까지도 봤을 때도 22,000원까지 한번 도달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2만 원을 좀 강하게 뚫는 모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 19,000원에서 정리, 아니면 나는 이 종목 진짜로 길게 가도 되니까 정말로 수익을 끝까지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부근인 22,000원까지도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도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던 섹터 중에 또 한 섹터가 바로 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기관만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보셨을 때 충분히 19,000원까지는 짧게 봤을 때도 도달을 한 번쯤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16,5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나는 반 털겠어 하는 경우에는 19,000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음 목표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까지 또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해주신 종목들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동안 추천 주셨을까요? 가스텔바작은 저번 주에 주신 거고요. NC소프트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DPC, BTS 관련주 성광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세코가 앞에서 98%였는데 딱 100% 되면은 절반 팔러 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은 네네. 이제 왜 여기다 안 넣으셨어요? 네, 아니, 100% 되면 넣으려고 했고요. 나머지 네. 세 개는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이고 네. 오늘은 그래서 지금 지난주가 아닌 이제 절반 팔 종목인 NC소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NC소프트를 이제 팔려고 가져오셨나요? 네. NC소프트 3월에 정말 잘 매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마어마하게 요즘 올라갔잖아요. 대형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 갔는데 앞으로 어떤 각, 아까 또 절반 팔각이라고 알려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절반 팔고 절반은 버틸 각이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NC소프트 종목으로 이제 50% 가량 수익이 났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익절을 한 번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80만 원 넘는 자리에서 이제 절반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100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좀 길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한창이었던 3월 16일이었는데요. 그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죠. NC소프트는 특히나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이제 양대장이죠. 양대장을 이제 기저로 해서 이제 다른 게임들까지도 꾸준히 매출이 나왔고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정말 잘 발표가 되면서 향후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나올 신규 게임들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오늘 이제 절반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절반은 수익을 챙겨놓고 절반은 보유 전략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좀 게임 업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개별 기업들별로 좀 종목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거나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온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이제 상승했던 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이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19가 가장 심했던 게 3월부터 한 5, 6월까지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7월 달
까지도 계속해서 이 흐름은 좀 이어가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더 잘 나온다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매를 할 때는 꼭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을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MS오토텍, 쿠성, 에코프로, 안트로젠. 수익률이 엄청나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에코프로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네네. 4월 16일에 또 매수를 해서 32%가 넘는 수익률을 주셨고 2차전지 관련주 참 궁금해요. 앞으로의 전략이. 에코프로는 어떤 각인가요?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버틸 드리겠습니다. 각이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30% 가량 수익 구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자리만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면서도 템포를 조절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에코프로 BM을 한번 살펴볼 때 SK 이노베이션이 4년 동안 2조 7천억 원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들을 한번 보고 실적 모멘텀을 볼 때는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이 화랑기에 도달하면은 추가적으로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그리고 테슬라 등지에 지금 공급을 할 경우 실적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모회사인 에코프로 또한 충분히 지금 가격대보다는 껑충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그럼 에코프로 BM도 함께 설명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자회사랑 같이 움직임을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 에코프로 BM은 약간은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지주회사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BM은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지만 지주회사격을 본다고 하면은 대신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1차 목표가로는 제가 당시에 25,000원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나왔고요. 제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28,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목표가 상향 도와주셨네요. 28,0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NC소프트 충분히 올랐다. 벗 절반은 장기 100만 원까지 보유라고 설명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에코프로, 테슬라, 삼성, 현대, 중국과 협업 기대감 지속이라고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힌트는 재밌지만 종목은 탄탄한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네 글자 종목의 눈치 빠른 종목. 눈치 빠른 종목, 아까 센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이센스라는 아이센스? 기업입니다. 네. 네, 아이센스는 이제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인데요. 글로벌 혈당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2%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는 그 중에서 좀 세부 섹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입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4% 정도의 고성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는 이제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비대면, 특히 언택트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 측정기가 어디에 쓰이냐? 그럼 만성 질환인 당뇨나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많이 쓰입니다.
지난 이제 5월 15일에 이제 청와대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발표한 이후 물론 거쳐야 할 길이 많지만 이제 실증 대상이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겨주면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발표가 돼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관련 용품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동사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이제 뭐 물류센터나 이런 쪽에서의 이제 한 번 더 이제 코로나19가 확대가 되면서 충분히 이러한 필요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측면에서는 올해 3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공장 가동이 늦춰졌었는데 중국에서의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원년인 만큼 이제 고정비 지출이 조금 올해는 많겠지만 그만큼 회사의 외형이 커졌다는 것은 향후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여력도 늘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6,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 26,000원만 한번 돌파하면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이따금씩 이제 매매를 잘 안 했던 연기금이 이 종목을 조금씩이라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저는 착안을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사고 일주일 동안 팔고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파는 주간이었는데 좀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볼 때 한 주 또 매수가 들어온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아이센스였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5글자 종목이고 테슬라와 테지나가 만났다. 이게 어떤 의미이죠? 네. 화려한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테슬라요? 테지나는 뭐예요? 테지나는 이제 네. 테슬라랑 테지나를 한번 볼 때는 이 기업이 파는 주류 제품들이 있는데 아, 주류 쪽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네. 뭐 시중에서 주류나 이제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조합된 이름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종목명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진로, 소주, 참이슬 등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테라라는 맥주를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라라는 맥주가 과거에 있었던 카스나 오비 등 여러 가지 국내 맥주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일본산 맥주의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 부분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맥주 시장을 한번 점유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40% 가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많이 팔릴수록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는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가 지출로 적자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공장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발생했던 고정비에 대한 적자가 축소가 되고 이 부분은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재난지원금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지역 화폐 등이 사용처가 지금 뭐 주류 관련한 이슈들 상업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슈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2분기,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실적 모멘텀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올라왔다가 약간은 상당 구간에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4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이 더 남았죠. 자,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PS어 K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더 주시죠. 그렇죠. 네.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약간 민망하긴 네네네. 하지만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장비가 출시가 됐습니다. 뉴 하드 관련 스트립 관련한 장비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매년 20%에서 30%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글로벌 1위 기업 이 부분을 이용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치 투자 이 종목이 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 투자 이 종목이 딱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MT 유튜브에서 또 가격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MT 유튜브도 들어와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에 트럼프 기자회견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